자, 여러분,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정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최신 보고서는요, 아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마치 낡은 컴퓨터에 최신 운영 체제를 까는 것처럼 시장을 움직이는 기본 공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바로 기관 투자 시대의 서막인데요. 그 거대한 청사진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그동안 롤러코스터처럼 반복됐던 암호화폐의 호황, 불황 사이클, 이게 정말 끝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은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네, 예전의 규칙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아주 대담한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과거 시장을 지배했던 그 낡은 코드, 그러니까 4년 주기의 사이클이 정말로 깨졌는지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비트코인 반감기를 중심으로 거의 공식처럼 4년 패턴이 반복됐어요. 반감기 후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쭉 빠지는 사이클이었죠. 만약 이 공식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사실 지금은 하락장이 와야 맞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예전 사이클에선 막 1000% 넘게 폭등했었는데 이번엔 최고 상승률이 약 240%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걸 두고 변동성이 큰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시장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그레이스케일이 지목한 두 개의 아주 강력한 동력, 변화의 엔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바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빚이 GDP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준 화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반대로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이에요. 각국 정부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찍어낼지 아무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2026년 3월에는 정확히 2천만 번째 비트코인이 나온다는 사실은 거의 유일한 수학적 확실성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치저장 수단이라는 논리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 바로 규제의 명확성입니다. 2024년 1월에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현물 ETP가 승인됐잖아요. 그 이후에 시장으로 흘러들어온 돈이 무려 870억 달러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규제라는 문이 열리자마자 기관들의 돈이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2023년에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에서 이긴 걸 시작으로 현물 ETP 승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까지 차곡차곡 신뢰가 쌓여온 거죠. 이제 2026년에는 초당적인 시장 구조 법안까지 기대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 투자라는 새로운 엔진을 타는 이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가고 있을까요? 이제 왜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집중해 볼 시간입니다.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무려 1000배. 2030년까지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토큰화하는 시장이 지금보다 1000배나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말 그대로 전통 금융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와서 24시간 거래되는 금융의 대통합이 시작되는 거죠. AI와 암호화폐의 만남도 빼놓을 수 없죠. 요즘 AI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몇몇 거대 기업이 AI를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를 블록체인의 탈중앙 기술로 막고 또 AI 봇과 진짜 인간을 구별하고 디지털 컨텐츠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증명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같은 중간자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모든 게 투명하게 돌아가는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요. 점점 더 많은 자본과 사용자를 끌어들이면서 전통 금융의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커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지도를 가지고 항해해야 할까요?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투기가 아니라 펀더멘털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사용자를 모으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그런 진짜 가치를 가진 프로젝트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기관들이 앞으로 뭘 볼지 명확해져요. 마치 우리가 기업의 매출 실적을 보듯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곧 그 프로젝트의 수익으로 본다는 거죠. 트론이나 솔라나처럼 실제 사용자가 많아서 수수료 수익이 높은 플랫폼들이 기관들의 눈길을 사로잡게 될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보고서 마지막에 남긴 이 문장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분명한 승자와 패자를 가릴 거라는 거죠. 과거의 영광에만 기댄 프로젝트는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관 투자와 블록체인의 결합이 본격화될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금융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거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미래를 함께 상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